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프입니다. 리야드시 도시개발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을 위해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루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리야드 시내로 향하는 킹파드 로드는 언제나 차량들로 꽉 막혀 있어요. 승용차들 사이사이로 끼어든 택배 트럭들이 도로 곳곳에서 멈춰 서 있고, 기사들은 건물 주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죠. 30분이면 충분할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청 3층 민원실은 매일 아침부터 시민들의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택배회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의 시스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60대 할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찾아오셨어요. 과장님, 당뇨병 약을 주문했는데 5일째 도착하지 않아요. 택배회사에 전화해봐도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만 하고,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했어요. 문제는 개별 택배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소 체계와 인프라가 물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건물 번호가 중복되고 도로명이 불분명하며 GPS 좌표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회사든 제대로 된 배송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젊은 엄마 한 분은 더욱 절박하게 호소했어요. 아기 분유가 떨어져 가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 회사에 주문해봤지만 다 똑같아요. 시에서 물류 인프라를 개선해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냉장 배송 관련 문제들이었어요. 한 시민은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배송 과정에서 녹아버린 케이크가 도착했다며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이게 택배회사만의 문제일까요? 도시의 냉장 물류를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시에서 이런 시설 확충 계획은 없나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시민들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했어요. 알바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파이살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신선한 과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현재 물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해요. 고깃집까지 제때 배송되지 않으니 사업을 확장할 수도 없어요. 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민원들이 하루에 20건 넘게 접수되니 민원실 직원들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특히 담당 직원인 사라는 매일 똑같은 대답만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리야드 주요 택배회사 5곳의 지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은 모두 지쳐 보였어요. 가장 큰 업체인 사우디 익스프레스의 아흐메드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프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 인프라로는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건물 번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번지수를 가진 건물이 서로 다른 구역에 여러 개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지도와 실제 현장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도로 인프라 자체가 물류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좁은 골목길에는 배송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기사들이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배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덱스 리야드 지점의 오마르 매니저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냉장 물류를 위한 도시 차원의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중간 거점에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냉동식품이나 의약품 배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 날 새벽 6시에 동부 택배의 배송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기사 살림과 함께 출발한 첫 번째 목적지는 알말라즈 지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제공한 공식 주소와 GPS 좌표가 완전히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겪는 일이에요. 시에서 만든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건물 위치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시스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기사 살림의 말이 정확했어요.
결국 그 첫 배송은 40분을 헤맨 끝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위는 심해졌고 기온이 43도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어요. 과장님, 이 더위에서 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 곳곳에 그늘진 휴게 공간이나 급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죠. 오후 2시, 기온이 45도에 달했을 때 한 택배 기사가 더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런 일이 여름철에는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물류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성지순례철에는 상황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작년 하지 시즌의 혼란을 떠올려 보니 지금도 아찔해요. 평소 인구 700만 명의 리야드에 갑자기 2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시는 이런 급격한 물류 수요 증가에 대비할 인프라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모든 택배 업체들이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물류 처리 능력이 평상시 기준으로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임시 물류 거점이나 비상 배송 시스템 같은 것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부끄러웠어요. 야당 의원인 압둘 아지즈가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장님, 우리가 비전 2030을 말하고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도시 기본 인프라인 물류 시스템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미래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시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때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최신 기술을 도입해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작성한 도시 물류 현황 분석 보고서의 수치들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리야드의 물류 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자동화된 물류 시설은 거의 전무하고 냉장 물류 네트워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배송 시간 3.21, 분실률 12%라는 수치는 우리 도시의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의료용품이나 응급 물품도 똑같이 며칠씩 걸리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만난 택배 기사 유수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도시 자체가 물류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주소 체계도 엉망이고 배송을 위한 인프라도 없고 개별 회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의 지친 표정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시를 정말로 발전시키려면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물류 인프라부터 근본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도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물류 산업 현대화가 핵심 과제였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지만 정작 국내 도시들의 기본적인 물류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정부에서 해외 선진 물류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나라가 후보에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첨단 물류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출장이 우리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K-팝이나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빠르다는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류 허브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이동도 질서정연했고 모든 시설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에 놀랐어요. 리야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시성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였어요. 건물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공간에 수만 개의 상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작업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류센터 관리자인 김 과장이 안내를 해주면서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상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작업자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분류하고 포장하지만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많은 상품을 분류하고 있었거든요. 리야드의 물류센터에서는 작업자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한 물건을 찾는 데만 30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상품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작업자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몇 배로 늘어나죠. 김 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데도 시스템의 차이로 이렇게 큰 효율성 격차가 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포장 구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상품의 크기와 무게를 정확히 파악해서 딱 맞는 크기의 박스를 선택하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완충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깨지기 쉬운 물건은 특별한 보호 포장을, 냉장이 필요한 상품은 보냉제와 함께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포장 과정에 매뉴얼이 있어요. 상품별로 최적의 포장 방법이 정해져 있고 작업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죠. 덕분에 파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리야드에서는 포장이라는 게 그냥 박스에 대충 넣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파손이나 분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류센터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정말로 밤늦게 주문해도 새벽에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 30분에 호텔 방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생수와 과자 몇 개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확인 문자가 바로 왔고 얼마 후에는 상품 준비 중이라는 알림이 왔어요. 새벽에는 출고 완료. 이어서 배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배송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 15분. 정말로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로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주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받은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냉장 배송 시스템이었어요. 다음 날 아이스크림을 주문해봤는데 특수 보냉 박스에 담겨서 도착했을 때 전혀 녹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름 날씨에도 완벽하게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배송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배송 차량에 냉장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보냉 박스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서 고객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온도를 유지시키거든요. 배송 시간도 계산해서 적절한 양의 보냉제를 넣어줍니다.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냉동식품 주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배송 기사의 작업 환경도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 앱을 보여주는데 정말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의 정확한 위치, 아파트 단지의 구조, 엘리베이터 위치, 심지어 주차 가능한 장소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앱 덕분에 길을 헤맬 일이 거의 없어요. 건물별로 상세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다른 기사들이 남긴 배송 팁도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훨씬 많은 배송을 할 수 있어요. 리야드에서는 기사들이 하루에 10건 배송하기도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고객과의 소통 시스템이었어요. 배송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림이 오고 실시간으로 기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집에 없으면 안전한 대체 보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예전에는 몇 번씩 방문해야 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택배가 언제 올지, 제대로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새벽 배송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새벽 시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조용한 골목마다 택배 상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 빌라 대문 옆, 오피스텔 로비, 모든 곳에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택배를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했거든요. 이런 신뢰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도둑 맞을 걱정은 안 하나요? 물론 가끔 분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CCTV도 많고 분실되면 바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24시간 편의점에서 야식을 주문해봤어요. 새벽에 치킨과 음료를 시켰는데 정말로 30분 만에 뜨거운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더군요. 조금 늦은 것조차 미안해하는 문화에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이들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좋은 시설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였어요. 물류센터 작업자부터 배송기사, 고객까지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출장을 정리하면서 적은 메모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도시를 바꾸려면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배송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한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순환계 같은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하나의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않고 작은 개선들을 계속 쌓아 올려서 전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이 오늘날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 사이의 신뢰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누구도 훔치지 않고 배송 기사들도 고객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 이런 신뢰 기반 위에서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리야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프라 수준도 천지 차이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첨단 기술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단계적 실행이었거든요.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강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풍부한 자본,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 못지않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리야드 공항에 착륙하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구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우디판 로켓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체계성, 그리고 사우디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물류 혁신. 그 설계도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온갖 아이디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사우디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나즈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랍어로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막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리야드 곳곳을 밝게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류 거점을 어디에 설치할지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핵심은 중앙 집중식 대형 허브와 소규모 분산 거점들의 조화였어요. 리야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킹 칼리드 국제공항 옆에 메인 물류센터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 국제 물품 처리에도 유리하고 도심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좋았거든요. 이 메인 센터에서는 모든 상품을 1차 분류하고 리야드 시내 곳곳에 설치할 소형 창고들로 배송하는 방식을 구상했어요. 도심 북부의 알-나르갈, 동부의 알-라키, 서부의 알-스웨디, 남부의 알-디르이아까지 4개 권역에 각각 중형 창고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더 작은 근린 배송 거점들을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도심 어디든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거리에 창고를 배치하는 거죠. 제다와 담만 같은 다른 주요 도시들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그렸어요. 리야드에서 성공 모델을 만든 다음 그 노하우를 다른 도시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제다는 홍해 관문이고 담맘은 동부 석유 산업의 중심지라서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어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주소 체계였습니다. 한국에서 봤듯이 정확한 주소 정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없거든요.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건물 번호 대신 각 건물마다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QR코드와 GPS 좌표를 결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건물 입구에 고유 코드가 적힌 표지판을 설치하고 배송 기사들은 그 코드만 스캔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위성지도와 실제 현장 사진을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어요. 구글 스트리트뷰처럼 모든 골목과 건물을 360도로 촬영해서 기사들이 미리 배송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아파트 단지나 빌라 지역은 상세한 안내 정보까지 포함시킬 계획이었어요. 차량 운영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큰 트럭 위주에서 전기차와 소형 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리야드의 좁은 골목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차량들로 구성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거든요. 전기차를 사용하면 환경에도 좋고 연료비 절약도 되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새벽 배송에도 민원이 적을 거예요. 배송 시간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했어요. 일반 생필품은 24시간 이내, 아기용품과 의약품 같은 급한 물건들은 4시간 이내 배송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국처럼 몇 시간 만에 배송하는 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거였어요. 여름철 극심한 더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냉장 배송 시스템을 참고해서 모든 배송 차량에 단열 시설을 갖추기로 했어요. 특히 냉장이 필요한 식품이나 의약품을 위한 전용 냉장 차량도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니까 제대로 된 단열과 냉각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해요. 보냉 포장재와 드라이아이스 공급 시스템도 구축해야 했어요. 각 거점 창고마다 냉동 시설을 갖추고 상품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냉재를 자동으로 포장에 포함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우디 문화에 맞는 특별한 배려 사항들도 고려했어요. 특히 여성 고객들의 경우 남성 기사가 직접 문 앞까지 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입구에 전용 보관함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스마트 보관함에 고객 전용 코드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고 24시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물건을 찾아갈 수 있죠. 종교적 관습도 배려해야 했어요. 금요일 집단 기도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이 시간대에는 배송량을 조절하거나 아예 다른 시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진 후 배송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에 맞춰 인력과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재 평균 3일 이상 걸리는 배송 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응급의약품이나 아기용품 같은 경우 몇 시간 단축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류 관리 시스템, 배송 추적 앱, 자동화 장비 등은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한국에서 가져오되 운영은 우리 방식으로, 우리 문화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인력 운영 방식도 세심하게 계획했어요. 기존 택배 기사들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재교육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여성 인력 활용도 적극 고려했어요. 사우디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에도 부합하고 여성 고객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배송 기사들을 위한 복지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어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곳곳에 설치하고 냉수와 그늘을 제공하는 거점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기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좋은 서비스도 가능하니까요. 기사들이 행복해야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무 환경부터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수익 모델도 구체적으로 설계했어요. 단순히 배송비만 받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서비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기업 고객들을 위한 대량 배송 서비스나 정기 배송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사용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우디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포장재 회수 시스템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종합해서 3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1단계는 리야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2단계는 리야드 전체로 확대, 3단계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거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명확한 성과 지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고객과 기사, 회사 간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 배송 추적, 정확한 배송 시간, 예고, 신속한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이런 신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계획서를 완성하고 나니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성공한다면 사우디 전체의 물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나즈마 프로젝트 계획서를 완성하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교통부였습니다. 물류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압둘라 차관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와프, 자네 한국 다녀와서 너무 흥분한 것 아닌가?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 만에 배송한다고? 압둘라 차관이 계획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우리와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네. 리야드만 해도 서울보다 몇 배나 크지 않나. 게다가 이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 그런 정밀한 시스템이 작동할 것 같나? 차관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그는 특히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자네가 본 한국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구축된 거야. 우리가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더구나 우리 기사들이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 두 번째로 찾아간 재무부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어요. 하산 국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초기 투자비만 수십억 위알이야. 물류센터 건설, 차량 구매, 시스템 구축.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하산 국장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대며 반박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물류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은 걸릴 거야. 그 사이에 기술이 또 바뀌면 어떻게 할 건가?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 가장 뼈아픈 반대는 원로 고문 무함마드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사우디 전통과 문화를 매우 중시하는 분이었거든요. 나와프,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낙타와 함께 사막을 누비며 교역을 해왔다네. 낙타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갔는데 왜 이런 복잡하고 외국적인 시스템이 필요한가? 무함마드 고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서구의 방식만 맹목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게 될 거야. 전통적인 방식도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굳이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베낄 필요가 있을까? 노동조합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택배 기사들의 대표인 오마르가 시청으로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결국 기사들만 더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더 많은 배송을 하라고 압박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재촉할 거 아닙니까? 오마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사들이 힘들어하는데 배송량이 늘어나면 과로사할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데 나이 많은 기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조합원들이 가져온 탄원서에는 300명이 넘는 기사들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굳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 없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면 된다. 종교계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맘 아흐메드는 종교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집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낯선 남성 기사가 집 앞까지 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가치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맘의 지적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였어요.
급격한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서구식 편의 문화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개인주의가 심화될 위험성도 있고요. 언론의 반응도 회의적이었어요. 아랍 뉴스의 기자 파이살은 신랄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 시스템 맹신 사례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성공 모델만 베끼려고 할 것인가? 우리만의 창의적 해결책은 왜 나오지 않는가? 그의 기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우디에도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다. 기후, 문화, 사회 구조가 모두 다른데 같은 방식이 통할 리 없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개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들이 줄을 이뤘어요. 한 시민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배송비가 더 비싸질 것 아니냐고 걱정했고, 다른 시민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30대 주부 아이샤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해열제를 약국에서 주문했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 만약 몇 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인 한 분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시장에 나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물건을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몰라서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요. 정확한 배송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장애인 단체 대표 살림의 발언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 같은 장애인들에게는 배송 서비스가 생명줄과 같아요.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요. 새로운 시스템이 장애인들도 배려한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기사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젊은 기사 유수프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환영이에요. 지금처럼 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한 정보로 배송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도 줄고 수입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의사 아말의 발언은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응급 상황에서 몇 시간 차이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특히 신생아나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정시 배송이 정말 중요해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다면 의료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청문회 마지막에 한 시민이 제안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정말 급한 물건들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기 분유나 응급, 의약품처럼 생명과 직결된 것들 말이에요. 이 제안에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점진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거였죠. 반대하던 사람들도 긴급 물품만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어요. 청문회를 마치고 나니 방향이 보였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응급의약품과 아기용품에 특화된 배송 서비스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정부 부처들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전면적인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의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낼 수 있는 방안이었거든요. 압둘라 차관도 이번에는 조금 더 열린 자세를 보였어요. 응급 의료용품에 한정해서 시범 운영해보는 건 나쁘지 않군. 성과가 나오면 그때 확대를 검토해보자. 재무부에서도 초기 투자 규모가 줄어들자 부담을 덜어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드디어 시범 운영을 시작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리야드 북부 알 나르갈 지구의 작은 물류센터를 열고 일주일에 6일 운영하기로 했어요. 금요일은 종교적 이유로 휴무를 두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사우디 대표 물류기업인 나켈 익스프레스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기존 창고를 개조한 이 작은 센터는 한국에서 본 첨단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아기용 분유와 의약품 전용 8시간 긴급 배송 서비스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오후 6시 이전에,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밤 10시 이전에 배송하는 게 목표였어요.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모든 직원들이 헤매고 있었거든요. 물류센터 팀장 파루크는 처음에 정부에서 도입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느라 애를 먹었어요. 기존 회사 시스템과 정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숙련된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부에서 제공한 새로운 바코드 스캐너와 자동 분류 시스템이 기존 노하우와 잘 결합되었습니다. 파루크도 회사 경험과 정부의 새로운 기술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소아과 의사 아말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특수 전해질 용액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평소 같으면 다른 병원에서 빌려오거나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새로운 긴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후 3시에 주문했는데 정말로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배송 기사님이 직접 병원까지 와서 전달해 주셨어요.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는데 제 시간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아말 의사의 증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베테랑 배송 기사 유수프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20년 넘게 배송 일을 해온 그가 새로운 앱을 사용하면서 하루 처리량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덜 힘들다고 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에요. 정부에서 만든 앱이 회사 시스템과 연동되니까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여요. 특히 그가 감탄한 것은 통합 고객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고객 데이터와 정부의 새로운 주소 시스템이 합쳐지니까 정말 편해요. 고객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부재 중일 때는 안전한 보관 장소도 미리 정해져 있어요. 헛걸음하는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여름 더위 대책은 민관 협력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회사에서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서 각 거점마다 기사들을 위한 냉수 공급소와 그늘막을 설치했거든요. 기사 산람은 회사에서도 기사들 복지에 신경 써주고 있었는데 정부까지 나서니까 정말 든든해요. 여름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냉장 배송 시스템에서는 기존 냉장 차량과 정부에서 도입한 새로운 보냉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어요. 숙련된 냉장 배송 노하우에 첨단 온도 관리 시스템이 더해지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환자 하산이 주문한 인슐린이 완벽한 냉장 상태로 배송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원래도 믿을 만한 배송 서비스였는데 이번에 정부와 협력해서 만든 새로운 서비스는 정말 최고예요. 이 더위에도 약이 차가운 상태로 도착했어요. 종교적 배려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금요일 집단 기도 시간 전후에는 배송량이 몰리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했더니 기사들도 여유 있게 일할 수 있었어요. 기사 무사드는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회사에서 종교적 의무를 존중해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져요 라고 말했어요.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진 후 주문이 급증했는데 이를 예상하고 미리 인력을 배치해둬서 큰 혼란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특히 이프타르 준비를 위한 식료품 배송이 많았는데 대부분 정시에 배송되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시청 민원실에 접수되는 분유 배송 지연, 민원이 80%나 줄어든 거예요. 담당 직원 사라가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하루에 5건씩 들어오던 분유 관련 민원이 이제는 하루에 1건 있을까 말까 해요라고 놀라워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고객의 증언을 들었을 때였어요. 신생아 엄마 파티마가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밤에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 해열제를 급히 주문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새벽에 도착했어요. 덕분에 아이가 빨리 나아질 수 있었어요. 파티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택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라일라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빌려오느라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소아과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신생아와 영유아를 위한 응급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소아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약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알샤파 약국의 약사 나디아는 재고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 되었어요. 떨어져가는 의약품을 빨리 보충받을 수 있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시스템 오류로 몇 건의 배송이 지연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냉장 시스템 고장으로 의약품이 손상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즉시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기사들은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젊은 기사들이 선배들을 도와주는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배송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 문제도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송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한 배송 스케줄을 짜고 우회 경로를 미리 설정해두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3주차에 접어들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고 기사들도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물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실시했어요.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평균 배송 시간이 7.2시간으로 목표인 8시간보다도 빨랐고 파손율과 분실률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배송 정확도 98.5%, 시간 준수율 96%. 정말 꿈같은 수치들이었어요. 보고서에 평균 배송 시간 7시간, 파손 분실 크게 줄어듦이라는 결과를 기록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확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이 입증되자 정부 부처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자 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국부펀드였습니다. 차미르 이사가 직접 나서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착수한 거예요. 그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숫자에 정말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와프, 자네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류 개선을 넘어서는 효과를 보이고 있네. 차미르 이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만 계산해도 연간 5억 위알 이상이야. 환자들이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졌거든. 그의 분석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신생아 응급처치 성공률이 15% 향상되었다는 의료진 보고서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지. 차미르 이사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기사들의 업무 효율성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무시할 수 없어.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물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있다고. 투자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거였어요. 여성부 차관 리마의 지지도 예상 밖이었어요. 그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봤거든요. 이 시스템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당해요.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리마 차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직장맘들이 아이 용품 때문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여러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가사 부담 경감 효과였어요. 여성들이 장복이나 생필품 구매에 쓰던 시간을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언론의 태도 변화도 극적이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아랍 뉴스의 기자 파이살이 완전히 다른 논조의 기사를 썼거든요. 아이 생명 살린 8시간 배송, 사우디 물류 혁신의 새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시민 파티마 씨의 신생아가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을 때 8시간 긴급 배송 서비스가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파이살 기자는 이것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인프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언론 매체들도 잇따라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어요. 리야드 일보는 택배 기사들의 업무 만족도 90%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르포를 실었고, 사우디 가제트는 의료진들이 선택한 올해의 혁신 서비스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압둘라 차관에게서 나왔어요.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나와프, 내가 한국 현장을 직접 보고 왔네.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압둘라 차관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단순히 빠른 배송만을 위한 게 아니야. 그것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더군. 우리도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해. 특히 그가 감명받은 것은 한국의 단계적 발전 과정이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야.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더군. 우리도 그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사우디가 진정한 글로벌 물류 허브가 되려면 먼저 국내 시스템부터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야. 국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국제 허브가 되겠나? 압둘라 차관의 이런 변화는 정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는 부처 간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도시개발부만의 일이 아니야. 교통부, 보건부, 여성부, 경제부 모두가 함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그 즈음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우디 전역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우리 자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거였어요. 특히 주변 중동 국가들로의 빠른 확산을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의 협력이 절실했습니다.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려면 이미 검증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해. 한국의 CJ 대한통운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야. 압둘라 차관의 이런 판단에 다른 부처들도 동의했어요. CJ 대한통운과의 협력 모델 초안이 나왔을 때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들이 사우디 리야드 공항 통합물류 특구에 글로벌권 역물류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 센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쿠웨이트 등 중동 9개국의 주문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중동 지역 이커머스 시장이 매년 2자릿수 성장하고 있어. CJ 대한통운의 로봇,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첨단 물류 기술과 우리의 지리적 이점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중동 물류 허브로 떠오르는 사우디에 투자하고 우리는 그들의 선진 기술을 학습하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거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진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뷰티, 패션, 전자제품 등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제조업체들의 사우디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야. 이때 CJ 대한통운의 물류 역량이 경쟁력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어. 통상부 관계자의 분석이었어요. 내각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리야드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전국 확산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총리가 직접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인 물류 허브 구축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성공한다면 사우디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승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시청 옥상에 올라갔어요. 리야드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미래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많은 배송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짐했어요. 시범 운영의 성공은 단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정부의 공식 승인으로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계약 협상과 전면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리야드를 넘어 사우디 전체, 나아가 중동 지역 전체의 물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리야드 시청 대강당에서 공식 계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강당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시민 대표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CJ 대한통운 임원진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정말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리야드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화려한 건물이나 넓은 도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미래는 시민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배송 시스템에서 출발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파티마 씨와 아말 의사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수혜자들이었거든요. 계약의 핵심 구조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정부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 기업은 첨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현지 기업들은 인력과 차량, 그리고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담당하는 삼각협력 체계였습니다. 이런 협력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CJ 대한통운 중동 지역 대표 김상무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현지 기업의 노하우가 결합되면 중동 물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여성부 차관 리마가 직접 나서서 설명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지 청년들과 여성들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 채용 확대 계획은 정말 의미가 컸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 물류센터 관리, 여성 전용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력이 활용될 예정이었거든요. 사우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비전. 2030의 목표와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프로젝트라고 미마 차관이 강조했어요. 인프라 구축 계획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킹칼리드 국제공항 옆에 들어설 메인 물류센터는 축구장 20개 크기였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이 센터에서는 하루 50만 개의 상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메인 센터에서 리야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심 곳곳에 중형 창고 3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부 국장이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북부, 동부, 서부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는 이 창고들은 메인 센터에서 1차 분류된 상품들을 지역별로 2차 분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소규모 보관소 네트워크였어요. 아파트 단지, 상업지구, 주택가 등 12곳에 무인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었거든요. 고객들이 집에 없어도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배송 시스템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었어요. 신선식품은 전용 냉장차로 온도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배송하고, 의약품은 4시간 이내 긴급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며 일반 상품은 하루 내 도착을 목표로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응급의약품의 경우 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의사가 직접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이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성 고객을 위한 특별 배려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어요. 여성 전용 보관함은 지문 인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열리도록 설계되었고 24시간 CCTV로 보안이 유지될 예정이었어요. 여성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기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장님, 여러 나라의 물류 기업 중에서 왜 하필 한국 기업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에서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 5시에 제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신뢰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새벽에 도착한다고 했으면 정말 새벽에 도착하는 그 신뢰성 말입니다.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어요. 투자 규모가 상당한데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국부펀드 3.1의 이사가 답변했습니다. 이미 시범 운영에서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전면 확대 시 연간 경제 효과가 30억 리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에게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중동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계획인가요? CJ 대한통운 김상무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종교적 관습과 여성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서명식은 정말 장엄했어요. 시장, 교통부 차관, CJ 대한통운 대표, 현지 물류업체 대표가 차례로 서명하는 동안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한국어와 아랍어로 나란히 적힌 계약서를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활의 질을 바꾸는 혁신이었거든요. 계약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당뇨병 환자 하산 씨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님, 이제 인슐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아과 의사 아말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세요? 택배 기사 유수프의 말도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제 더 많은 기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프로젝트 전체를 돌이켜봤어요. 한국에서 받은 충격적인 경험부터 시작해서 시범 운영의 성공, 그리고 오늘의 계약식까지. 정말 꿈 같은 여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류 혁신을 넘어서 사우디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중소상인들의 사업 기회 확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다음 단계 준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리야드 전체로의 확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우디 전국으로의 확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계약 체결 후 몇 주가 지난 지금 리야드는 정말 다른 도시가 되었어요. 현재는 리야드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CJ 대한통운과 나켈익스프레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된 후 시스템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 중 하나는 종교와 기술의 조화였어요. 새로운 배송 앱에 기도 시간 알림 기능을 추가한 것이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이 기능 덕분에 배송 스케줄과 종교 생활이 충돌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기사 아흐메드가 이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앱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려주고 그 시간대에는 배송 일정이 자동 조정돼요. 종교적 의무를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고객들도 이 기능을 높이 평가했어요. 주부 아이샤는 기도 시간에는 배송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바타 전통시장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살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신선한 생선이나 채소를 받으려면 새벽에 직접 도매 시장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신선한 상태로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매출 변화가 놀라웠어요. 고품질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매출이 40%나 늘었어요. 고객들도 우리 가게 상품이 항상 신선하다고 좋아해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지순례철의 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관광버스 기사 하산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순례철에는 순례객들의 짐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짐을 잃어버리거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례객들이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게 전달되어 순례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순례객들이 짐 걱정 없이 성지순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고령 순례객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순례 경험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해요. 기사 유수프의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어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수입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길을 헤매느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정확한 정보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의 가족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일찍 집에 오시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셔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일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늘어나서 우리 가정이 훨씬 안정되었어요. 의료진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소아과 의사 아말은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이야기해줬어요. 응급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이 제때 도착하니까 치료 성공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신생아 응급처치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응급실 간호사 라일라도 비슷한 경험을 전했어요.
예전에는 특수의약품이 떨어지면 다른 병원에서 빌려오느라 환자를 기다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환자 치료가 훨씬 원활해졌어요. 공개된 성과 지표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평균 배송 시간이 1일 미만으로 단축되었고 반품과 분실률은 60%나 감소했어요.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배송의 경우 평균 3.5시간으로 목표였던 4시간보다도 빨랐어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좌담회에서 나온 평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60대 시민 압둘라흐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한 물건 하나 받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시간에 받을 수 있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젊은 직장맘 나디아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이 용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 기저귀가 떨어지면 조퇴해서 사러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장애인 단체 대표 살림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같은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에 받을 수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환경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전기차 도입과 효율적인 배송 경로 최적화로 탄소 배출량이 25% 감소했어요. 포장재 재활용률도 80%를 넘어서면서 환경 친화적인 물류 시스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어요. 중소상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 무함마드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국 고객들에게 우리 전통 공예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으니까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예상을 훨씬 넘어선다고 평가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이었어요. 초기에 우려했던 기술적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더라도 즉시 해결되고 있었어요. CJ 대한통운의 기술력과 현지 기업의 운영 노하우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죠. 어느 날 새벽 4시, 시청 고층 사무실에서 리야드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조용한 도시 곳곳에서 배송 차량들의 불빛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바꾼 것은 단순히 택배 상자들의 이동 경로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 중소상인들의 사업 기회,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신뢰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리야드에서도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배송 시간을 믿고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기사들이 고객을 속이지 않으며 회사들이 약속을 지키는 문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적응한 시민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기사들, 혁신을 지지해준 정부 관료들,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리야드 전체로의 확산, 다른 도시들로의 확대,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로의 확장.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사우디 전체, 나아가 중동 전체의 물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창문 너머로 새벽 배송을 준비하는 차량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아픈 아이에게는 약을, 바쁜 직장맘에게는 시간을, 소상공인에게는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는 편리함과 신뢰를 배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바꾼 것은 단순히 박스의 이동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신뢰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낸 진정한 혁신이었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리야드의 탄생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와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네요. 사막 한가운데 리야드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 그 시작이 한국이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와프 씨가 한국에서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 5시에 도착했을 때 받은 그 충격.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며 놀라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우리에겐 일상인 그 빨리빨리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던 거죠. 신생아 엄마 파티마 씨의 아이가 살았다는 그 한마디.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단순한 배송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나와프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바꾼 것은 박스가 아니라 도시의 신뢰였다. 한국의 그 투명하고 정직한 시스템이 사막 도시에도 뿌리 내렸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리야드 새벽 거리를 달리는 배송차들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네요. 나와프 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멋진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셨기를 바래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